근데 이게 그렇게 뭐 많은 지원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다들 아시죠?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수소라는 키워드까지 들어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코드번호가 3361-260번이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내년이에요. 내후년이네요. 2년 후에는 전기 수소차만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의무 구매 비율을 100%로 늘린다라고 하거든요. 2020년 공공부분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가 78%예요. 전기 수소 의무 구매 비율이 80%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2023년도에는 100%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공공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좀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이라고 해갖고요, 관계부처 합동해갖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태양이라든지 풍력 이쪽에서 떼어내서 수소만 따로 하는 의무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일단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와 인프라, 보급제도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수소 연료전지. 일단 가장 많이 생각나는 기업은 어디예요? 현대일 거고요. 두산일 거고요. 그리고 수소는 뭐예요? 한화일죠? 하나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이죠? 그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되겠고, SK 쪽도 조금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세 기업만 정도 봐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수소차량 수소 충전소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상 구매, 구축, 보조금 지원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오닉이라든지 아니면 기아에서 EV6라는 종목 나왔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테슬라가 이미 지원금의 50%, 60%인가 70%를 지원금을 얘가 지금 다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보조금이 얼마 없어갖고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렇게 사전 신청을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슈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소 에너지 인프라 보급 제도에 관한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두산 퓨얼셀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용률 및 REC 가정치료 설비 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보급 확대 시 RPS 내 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하여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비용, 매출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나와 있는 평가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계획적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던 부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조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인데, 연료전지는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7대 3이다라고 해도요, 이 3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사업을 통해서 보급 확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수소 모빌리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두산이죠. 두산이 처음에 수소 연료전지 탑재한 드론으로 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오래 공중에 있었다. 그렇게 일전 영상에서 한번 뉴스 나온 거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소 생산 유통인데 수소 생산기지 충전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신설 방안인데요. 수소경제 퍼스트 무브로서 수소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우선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하고요,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 공급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급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향후 수소 에너지 인프라 보급 사항에 따라서 그린 수소 생산 판매 의무화,
또는 공공기관 수소 활용 의무화 등 제도 확대도 뭐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수소 의무화 제도. 이게 진행이 됨으로써 회사에서 일정 부분은 이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창출해내서 사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두산 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겠죠. 일단 뭐 이거 수소 그 의무화 제도예요. 이게 시장 도입 방안이거든요. 수소 경기 조기 그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결합 없이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적 물량 의무 공급, 이거 역시 두산 퓨얼셀에서 물량이 나오는 공급을 하겠잖아요. 두산 퓨얼셀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수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많아지고, 실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커지면은 주가도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루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뭐 일단 요렇게 해갖고 제도를 개편을 했어요. 어떻게? 연료전지를 딱 나눈 겁니다. 여기 지금 뭐 태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딱 나누면서 여기에다가 수소 의무화 제도를 부합을 해갖고, 자, 니들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런 것도 이용하고 좋은데, 아니면 그냥 뭐 전기도 이용해도 되는데, 뭐 원전에서 끌어오는 전기, 화석에서 뭐 석탄을 태워서 끌어오는 전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니들 수소에서 끌어오는 전기도 써야 돼. 이런 게 수소 의무화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린 수소 판매 의무 제도라든지 대형 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이런 게 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얘네가 지금 두산 퓨얼셀이 이미 이걸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린 수소 판매는 두산 퓨얼셀이 가고자 하는 길의 끝에 있는 거죠. 얘네들이 태양과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연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거를 보관을 하고 운송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얘네들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여기 있잖아요. 5가지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수소 용품 제조 판매 서비스, 수소 생산 시설, 수소 연료 공급 시설 및 설치 운영, 수소 연료의 생산 공급 판매, 전기 자동차 충전 산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뭐 생산하는 연료전지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지만은 수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저장 운송하지 않는데 이것까지 다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뒤에는 뭐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공매도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두산 퓨얼셀 당의 사업 연도가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3억 정도거든요. 요거 잠깐 뭐 한번 볼까요? 두산 퓨얼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왔고요. 당해 사업 연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억 정도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던 719억이고,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지속해서 42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 의무화 제도,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 퓨얼셀은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잡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갑자기 두산 퓨얼셀은 뭐 악재가 떨 수는 있어요. 뭐 SK 이노베이션처럼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무슨 지적재산권 뭐 이런 쪽에서 갑자기 소송이 휘말려가지고 뭐 휘청할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굳이 얘가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원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두산 퓨얼셀을 과연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이미 5월하고도 중순입니다. 그쵸? 수소 의무화 제도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4분기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네, 뭐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되면서 차츰 좀
구축을 해 나간다든지 확장을 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두산 PLC는 수주가 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일전에 뭐 브리핑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밀리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좀 강하게 밀리긴 했어요. 이 음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절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간단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5월은 오직 허브경제TV라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요 120만원이고요. 한 달이면은 10만원꼴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사칭 채널이 있기 때문에 친구 추가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대로만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아이디를 추가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HBTV1004 입력을 하시면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을 먼저 남겨주셔야지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요대로만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칭 채널로 따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